통과 제리 함께합니다. 차영주 소장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명절 잘 보내시고 어디 차 소장님은 안 좋으시구나. 잘 못 보내신 얼굴이구나. 지금 뭐 나라에서 코로나 말고 독감 유행한다고 얘기가 독감. 예방 접종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코로나 안 걸렸던 제가 독감 한 방에 무너졌었습니다. 독감 한 방. 근데 열이 이게 뭐 다른 독감 같이 기침, 콧물, 뭐 몸살 그게 아니라 열이.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사람을 아무 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개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하셔서 독감 예방 접종 놓치지 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권해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효과 있는가?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또 그 맞으라고 지금 이제 이번 연휴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맞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성형하 씨 약간 좀 깎으시고 이렇게 다듬으시느라고 이러는 줄 알았죠. 네. 깎을 게 뭐가 있나요? 그거는 뭐 원래 완벽한데. 뭐 이제 뭐 만약에 뭐 하다 못해 양 아니 뭐라도 깎아냈으면 조만간에 이제 한번 마스크 벗을 때 확인하겠고. 네. 우리 김 대표께서는 그동안 진짜 불철주야 그거 하시더만 이번 연휴가 그래도 아주 그나마 휴식이 되셨구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운동을 했습니다. 응? 그 운동이요. 무슨 운동? 침대에서 좌로 굴러 3보, 우로 굴러 3보 딱 요 안에서 예. 모든 걸 생활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줬더니 예. 약간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네. 제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작 본인이 저랑 목요일날 방송할 때는 주식 사고 넘어가자 그랬잖아요. 상계 그 정도였어요. 저는 네, 상계 그 정도였고. 그래서 보통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자의 행복, 뭐 이런 연휴 기간 또의 행복을 느껴보려고 했더니 행복은커녕 이거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네. 이게 워낙에 뭐 썸네일만 보고 그거를 갖다가 안 보는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보기에는 부족하니까 썸네일만 기억이 나는데 이경민 팀장하고 그때 하셨던 거 언제적 기야? 우리 PD님들이 그렇게 그거 하셨던데 썸네일을 추석 전에 다 파세요라고 썸네일 올라온 게 있던데 그게 언제적 방송이야? 그게 한 추석 2주 전? 추석 2주 전? 네, 2주 전인가 한 주 전인가 뭐. 예. 어쨌거나 추석에서 한 며칠 전에 했던 거다. 네. 그 썸네일 보고 이렇게 바로 팔았으면 한 며칠 장이 빠졌으니까 둘이 장 잘 보내 했습니다만 그 썸네일대로 100% 실행해서 추석 전에 다 팔았으면은 오늘 또 욕 나왔겠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댓글 준비하시겠죠. 뭐라고? 잘 나왔다 요놈우. 네. 네. 그리고 어제도 또 그 와중에 연휴 건물에 또 특집으로 또 우리 각도기님하고 박종현 부장 진행하시면서 어제도 또 라이브를 하셨더만. 네. 어제는 나오셔가지고 어디 긍정론자 쪽에 쓰셨어? 신중론자 쪽에 쓰셨어요? 그래도 신중론이죠. 신중론이고. 누가? 제리가? 예, 저는. 그러면 긍정론은 누구였어요? 어제? 죄송한데요. 네. 제가 제 것만 하고 가느라고. 네. 뒤에 거는 예, 아마 뒤에 분들이 좀 긍정론자 쪽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러셨어요? 네. 보통 제 거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식견을 넓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그럴 틈이 어디 있어? 이해해요. 본인 방송도 많은데다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남는 시간에 또 매매하랴, 매매 짬짬이 또 게임도 하랴. 네, 이해해요. 저기 뭐야? 오늘은 그러면은 정신 없었겠네. 장 열리자마자 막 담느라고. 또 그렇지도 않고요. 꼭 그렇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만 담았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했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회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기회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못 맞췄으니까 이러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장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행운과 실력이 부딪히기도 좀 애매한 그런 장이다라고 보는 게 추석 전에 갖고 넘어가셔서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 부근에 팔았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모험이 성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금을 갖고 넘어와서 야, 지금 연휴 내내 이제 기다렸던 거죠. 장렬히 기다리면 내가 이제 한 방 먹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치고 오늘 이익 내기는 결코 쉬운 장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올랐던 것 중엔 삼성전자가 4%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 시초가에 따라잡았으면 되죠. 근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바로 미터진 내 매매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올라간 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었던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가 제팟을 터트려 줄 거를 봤지만 한미약품은 아침이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게임 엔터주들 플랫폼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것도 서서히 좀 올라가지만 물론 이제 오늘 그 에미상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게 있었고 수리남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랬고 결국 태주 이방원을 바라보셨을 텐데 태주 이방원이 좀 밀리니까 이거 좀 담을까 그러셨을 텐데 결국 태주 이방원을 오늘 담았다라는 것은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수급 동향 보니까 역시 태조 이방원은 외국인간 다 팔고 개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인 샀습니다. 아, 산 종목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대장주 중에 일부는 그런 것들이 대장주만 이제 쳐봤더니 일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매매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으면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오늘 같이 그렇게 뭐 지수나 시세판 판때기만 봐서는 벌건 날인데도 방어이가 특히 아프죠, 많이. 네. 방어이가. 그러니까 방어이가 2까지 포함인가? 2방어인가? 아니 2차 전지는 뭐 아니고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그렇고 갈 길을.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은 어려웠었던 장이고 대신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던 그런 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래, 차 소장님이 말씀하신 트레이딩 하기에는 힘들었다. 갖고 왔으면 물론 그랬는데. 우리 알렌 레너드님도 벌써 뭐 이 손오공 손바닥이지. 저 부처님 손바닥이지 제리가. 이런 날은 테마는 안 되지. 오히려 손절했을 수도 제리 형 카카카 이러시네. 카카카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하고 싶으셔서 읽으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아침부터도 그랬고 원래 살려고 했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전에도 조금은 갖고 있었고. 근데 어차피 이쪽이다 싶으면 그거 사야죠. 그래서 물론 기존 주도 섹터 말씀하셨던 뭐 태조 방원인 뭐 이제 이름이 바뀌겠죠. 이자는 빼고 뭐 김방원인지 뭐 다른 쪽으로 바뀌겠죠. 예.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다른 쪽에서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 시장 동향이 일단 종목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이 좀 뚜렷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노렸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죠? 첫 번째 2차전지, 두 번째 라바. 네. 이 두 가지였었는데 오늘 다 강했죠. 이제 다 선발대만 이렇게 있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제 그런 게 이게 만약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라는 쪽이었었죠. 그러다 그런 건 이제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많이 좀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 쪽은 뭐 솔직히 태조 방원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쉽게는 안 긁힐 것 같습니다. 안 긁힌다? 네, 그래서 또 필요한 거는 뭐 또 살짝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균형적으로 또 이렇게 약간 펼쳐진 하객진. 뭐죠 이게? 다 펼쳐졌다고 다 하겠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가랭이 찢어지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차 소장님 저 자료도 살펴는 봐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뭐야? 좀 일단 저 그거 하다. 이 여름 2달 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 끝. 저는 조정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저도 표현이 뭐냐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제가 좀 잠깐 오해 못했던 게 지금 이제 2달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 랠리 태주 이번이 끌었던 것들 2달 동안. 네, 그게 끝났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예. 시장. 그게 이제 2달 동안에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요번에 이제 뭐 어쨌거나 매출 조정 받았죠. 잭슨홀 연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밀렸다가 버텼고 이번에 추석 세고 나서 팡 튀었단 말이지. 그러면 요 조정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가을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이제 오르를 일만 남았냐 이거지. 아, 저는 거기엔 동의 안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둘 다 신중로이잖아. 재미없잖아. 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여기서 좀 안 어울리게 약간 신중로 냄새를 풍기는 척 하면은 이때는 차 소장님이 강하게 네. 한번 그러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럼 되죠? 그러면 제가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저기 김민수 대표가 저쪽 자리로 가시고 이진 소장님 이쪽 모신 다음에 네. 내가 이진 소장님하고 서로 반대로 얘기해. 아, 그러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진행을 맡게 된. 좌우로 하면 돼요. 좌우로. 아, 뭐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끝날 장은 아닌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4%까지 이렇게 외국인 기관 땡겼다라는 이 힘만 놓고 보면 더군다나 IT 이런 힘으로 놓고 보면 이게 개별 재료가 아니라 시장을 밀어붙인 거로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만 오늘 강했었으면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당분간 이끌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도 다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어떤 좀 이끌었었던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들이 좀 약하고 덜 강했던 것들이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장 끝으로 갈수록 이게 꺾이지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진짜 강한 겁니다. 더군다나 4%짜리 네, 이거는 네. 더군다나 우리가 2% 올랐다라는 것은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2%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 이번 주까지 장이 올라가는 건 인정.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2,500, 2,600 뚫고 가면서 그렇잖아. 이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지만 그 뒤에 이제 후속으로 들어와 줄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후속으로 들어올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후속으로? 예. 후속으로? 삼성전자 가지고 2,700, 2,800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네. 삼성전자 혼자만 그래준다라면 좋죠. 근데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만 이익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장이 결코 오늘 불이 붙었다고 하지만 오늘 그랬으면 빠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안 나왔어야죠.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4,807개로 나오는 14,807개로 나오는데 선물. 이건 어떤 성격? 뭐 사고 싶으니 샀겠죠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하시면 또 이제부터 썰 쫙 들어갈까요 또? 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은 네. 추석 전까지는 되게 그래도 좀 조심조심하자 라는 분위기였는데 네. 오늘 나오는 일단 몇 가지 동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장님 의견과 단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래 봐야 일단은 솔직히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한 1,000만 주 팔았어요. 어느 이틀? 오늘 포함? 오늘 전에. 지난 그러다가 오늘 산 물량이 130만 주 샀습니다. 한 이틀 동안 1,000만 주 넘게 팔아놓고 네. 130만 주 샀다고? 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쫙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솔직히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고.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선물 쇼차떡을 감은 거예요? 그것도 네. 아니지. 아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21,000개가 그 전까지 매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장중에 18,000개까지 매수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종가에는 조금 두루룩 털리고 그래서 한 뭐 14,000개 정도까지로 들어왔는데 근데 추세가 이렇게 약간 변할 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한 당일 중으로 15,000개 이상 가기는 되게 버겁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한까지 밀어붙였던 얘기는 추세에 대한 전환 욕구가 상당히 큰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추세에 대한 전환이라는 것은 약간 하방으로 보다가 그렇죠. 돌리고 있다. 네네. 외국인들이. 네네. 근데 그 조금 아쉬운 거는 현물 규모입니다. 현물. 네. 오늘 현물 매수한 거 보면 한 4천억도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추세에 대한 전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 한 10,000개 이상 매수 오케이. 그런데 현물은 한 1조 5천억까지 확 끌어올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쪽은 외국인들이 지금 긴가민 가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거 가는 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위기. 근데 거기다가 기관이 이틀째 플레이를 확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제일 크고요. 거기다가 또 기관 매수는 상당 부분 외국인들 선물 매수와 함께 들어가는 프로그램 매수 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의미를 아주 크게는 부여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선물이 연속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21,000개 누적으로 갔다가 지금 베이시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서 나오는 선물 전환의 그
그 연속성이죠. 이게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의외로 훅훅훅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도가 반도체가 될 것이냐. 그러기에는 반도체 쪽은 좀 약해요. 업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지수를 전환하는데 약간 이용을 하는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주도는 2차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아니면은 라바. 왜 라바트 할 때 표정이 그러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데요. 라바시. 알았어. 오케이. 근데 오늘 게임주까지 얘기해드리면은 또 이따 게임 좀 터셔. 게임 한번 이렇게 한번 틀어보시라고. 진짜 오지 옐로님, 이진우 소장님이 쥐어짜도 김 대표님, 차 소장님 썰 안 푸심. 너무 신중론 아니신지. 내가 진짜 마른 행주 짜듯이 짜내고 있다 지금. 그러면 조금 더 짜내 봅시다. 우선 차 소장님 글로벌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예. 지어서 또 썰을 풀어볼까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연휴 내내 개별적으로 보셨을 텐데 한번 한눈에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증시는 뭐 올랐다. 상승을 했고 중국은 계속해서 좀 경기가 둔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4일날 표적 인터뷰를 좀 하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것도 굉장히 뒤에 가서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 이번에 9월달에 금리 인상을 몇 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75bp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네. 달러는 일단 하락세를 좀 나타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매파 발언에 따라서 달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게 전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또 뭐라고요? 매파적인 발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더 강세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금리 올리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달러 수준이 됐다. 이렇게 좀 보는 매파적인 발언이 어떤 좀 발언이나 식상. 거기에 시장이 식상했다. 예, 그런 어떤 기사들이 식상? 식상이 한다라는 것 같대. 먹을 식재 아닌가요 또? 식상. 내가 마음 상했다 할 때 마상은 아는데 식상. 식상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식상하다. 이제 그게 그건가?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뭐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예방 주사 맞았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아닌가요? 식상. 예. 그리고 이제 나스닥 매출의 60%가 해외 수출에서 나오는데 네.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된다라면 예. 나스닥 기업들의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화가 일단 올랐잖아요. 네. 유럽 경기가 유럽의 이제 가스 상황 이제 밑에 나오는 천연가스 상황이 유럽이 좀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이제 페러티 이후에 유럽이 추석 이전에 75bp 금리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QT 논의 시장 뭐 이러면서 조금 금융 시장을 좀 옥죄는 듯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상승함으로써 달러는 하락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하락하고 유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냥 이 정도로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봤었던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천연가스 가치가 하락하고 유로화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다가 또 뉴스 보니까 독일의 지금 천연가스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껴 써가지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비축해둬가지고 올겨울 넘기는 데는 문제 없다. 지금 이제 그런 공식적인 독일 발표가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스위스에서는 실내 온도 19도 이상 하면 징역 살린대. 하여튼 뭐 어쨌든 뭐 그런 그렇게 하는 뭐 우리도 뭐 여름에 뭐 비상 플랜 가동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FOMC 회의 이제 20일, 22일까지 있으니까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CPI, 내일 PPI 선물에서 동시에 한 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제 싹 멈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이 CPI, PPI를 보고 연준이 과연 어떤 스텝을 결정할 것인가 이제 봐야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무나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공통되게 이번에도 여전히 75bp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들이 내세운 전망치를 보면 11월에도 한 50bp 정도 그들은 이렇게 전망치가 나타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 페이스라면은 연말에 4% 간다는 얘기인데. 3.75죠. 3.75인데 3.75에서 4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 예측했고 좀 일부 4 예측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중간 레벨까지는 지금 이제 각오하는 거고 이제 뭐 이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레벨까지는
시장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우리 인사 잘하시는 우리 이선홍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그래요. 저게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 75p는 어느 정도 대충 컨센서스고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 같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파월 형님이 어떻게 이빨을 터느냐의 문제네요. 우리 이따가 민수 형이 게임주 관련해서 어떻게 이빨을 털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여기는 쫙 나올 것 같고요. 여기는 쫙 나올 것 같고 파월 회장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꼬작꼬작 씹으면서 저도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말 나온 김에 이제 어차피 이제 얘기 털기 전에 하나 이제 중요한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상장회사 내부자, 임원, 주주 등이 매매를 하면 사후에 공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렸잖아요. 실컷 끝나고 나서 네, 실컷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 사태질하면 욕하지. 뭐 우리가 카카오뱅크도 그래 니네 팔았잖아. 맞아, 막 맞아. 이런 뭐 그래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지금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게 그렇게 매매하려면 니네가 최소 30일 이전에 매매 목적, 가격, 수량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지금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해서 신속하게 제도하겠다라는 게 오늘 발표된 요지고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미공개 정보로 확인된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처리가 된 걸 보면은 절반 이상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예요. 잠깐만. 예. 천전 정미님이 이놈들 내일 떨어지면 뭐라 핑계 대려고 지금 우리가 내일 오른다 했나요 주식? 우리 세 명이? 근데 지금 여기 이놈들이 누구지? 이놈들 내일 떨어지면 우리 채팅방에서 대부분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 장 오른다고 얘기했나? 어쨌거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전 공시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0일 전에 최소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격을 해갖고 매매 기간 중 전일 종가 대비 5%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매매 가능하고 수량은 공시하되 거기도 이제 조금 변동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예. 기준점을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30일 유저지니까 지금 지금 며칠이지? 12일, 9월 12일은 10월 12일 날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영업일 동안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좀 유예 기간을 좀 줘요. 그날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걸 위반하면은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예외 조항에서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제 그거는 사망 어쩌죠 몇 가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사후 공시에서 사전 공시로 땡겨서 주요 주주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법제화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을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스트네이님이 카카오가 많은 일 했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러면서 발전해 가는 건다라고 봐요. 그런 시장이. 거죠. 그래 요건 내가 묵을게. 그 대신 돈은 좀 챙길게. 그러고 제도 개선도 내가 일조할게. 이런 분위기. 그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나하고 남은 내 후임들은 빡세게 해 이거잖아요. 제대하고. 자기 제대하면서. 그래. 아이고. 저기 준비하신 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자, 이제 한번 틀어봅시다. 게임. 벌써 지난 추석 전부터 네오이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 이제 분위기를 잡으셨는데 게임 뭐가 보이죠? 안 보이세요? 하면은 또 우리 엔터 쪽은 어떻게 보면 연휴에 수리남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수상받은 정말 좋은 소식들 들리지 않습니까? 이정재 씨가 그런 거였으면 엔터주 쪽을 봤어야 했는데 게임주를 봤다는 게 저는 조금 의외예요. 그러니까 미리 장기로 보는 거죠. 미리 아마 다음 내년에 부탁인데 예. 우리 차 소장님은 몰라도 우리 제리 김 대표 입에는 장기라는 용어는 될 수 있는데 제 장기 소중하거든요. 그때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쯤 되면은 게임주에 대한 시각들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각은 어떤데요? 지금 시각은 그거지 않습니까? 게임 또 무슨 그 코인 가지고 뭐 하다가 저 망해서 좀
몇 분의 몇 토막 난 이런 종목들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랬어요. 일단은 첫째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도 그렇고 네. 중요한 변화가 국채금리겠죠. 10년물 국채금리. 네. 이게 동향들이 이번에 하락하다가 한 2.6대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 쫙 가다 보니까 기술주는 쭉 빠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바로미터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이만하면 10년 베이스다 보니까 더 이상 연준이 액션이 들어오는 게 좀 힘들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점진적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섹터 어딜까요? 봤을 때 또 기술주. 어차피 기술주들은 이번에 2분기까지 실적 나오는 거 쭉 봐도 선방했습니다. 네. 시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달러화 강세가 아니었다 그러면 더 좋았겠죠. 미국의 기술주들. 애플 같은 경우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달러화 강세 기조가 나오면서 이번에 반영될 실적 같은 경우도 그래 이 정도도 생각보다 위축될 것 같다는 것도 이제 감안하고 지금 움직이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봐서 이제 금리 변화가 다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뭐 내년 한 상반기쯤 가게 되면은 금리 이제 더는 못 올리는 현상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물가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때가 어딜까요? 라고 보면은 기술주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도 봐야 된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게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해서 나오는 시장과 시장 규모와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PC 게임이나 아니면 직접 내가 게임 이거 콘솔이란 거는 엑스박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거는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이게 콘솔이죠.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막 타타타타 이게 콘솔이지. 요거 딱 잡고 잡고 또 요즘에는 분리도 됩니다. 분리도 돼서 뭐 닌텐도 같은 경우 분리도 돼서 뭐 자유롭게 또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 기술 안 갔어요? 뭐 하나 이렇게 머리에다 뭐 이상한 거 하나 끼고 이렇게 누워갖고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하면 다 가는 거. 그까지 안 갔어 기술이? 성인 영화 보듯이 그렇게 그렇게 뭐 그것도 하나의 앞으로의 변화라고는 하겠지만은 굳이 그걸 만들 이유가 있을까? 게임. 아니 뭐 자율주행도 되는 차를 떡 타고 뭐 하나 덮어 쓰고 이렇게 굳이 뭐 돈답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래갖고 누워서 그냥 숨만 쉬시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세상 아직 안 온겨? 이제 온다고 봅니다. 온다고 온다고 봤을 때 그게 이제 그렇게 약간 장막을 치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뭔가 좀 또 몰입감이 상당히 사라지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소장님 얼굴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인상이 약간 찌푸러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못 알아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알면은 눈이 막 팽팽 그거 하고 잘 못 알아들으면 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수록 저는 더 사야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럼 환율 얘기 막 이런 거 하시면은 또 아까 오은영 부부장님처럼 또 원래 사람이 그래요. 지가 조금 아는 내용 나오면 갑자기 적극성을 띠고 더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 지가 잘 모르면은 뭐 그게 뭐 밥 먹이 주나 이렇게 살고 계좌나 까봐 이렇게 살고 뭐 이런 소리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부분이 콘솔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콘솔로 가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나머지 회사, 그 소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게임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XR 기기, AR, VR 기기가 바뀌면서 이제 다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접속하는 매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센서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뀌기 이 표정 좋습니다. 이 표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딩 쪽이 그러니까 이걸 다 한데 모아서 클라우딩의 서버에 접속해서 내가 거기 접속했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어떤 기기를 접속해도 내가 하던 게임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앞으로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딩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클라우딩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서버도 늘어납니다. 반도체 사야겠네요. 아까는 또 반도체 업황 안 좋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쪽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가장 핵심은 컨텐츠죠. 그러니까 만약에 XR 기기 지금 뭐 보면은 뭐 뉴프렉스 그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거는 다 부품 쪽입니다. 네. 한계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 그러면 뭐 컨텐츠가 뭐 있는데 컨텐츠가 없게 되면은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텐츠의 가장 큰 핵심은 또 이게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게임을 개발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쪽으로 나오는 이런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이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할 거고 거기서 또 나오는 변화가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거 잘해요. 요즘 보니까 또 하반기에 나올 게임 중에 하나가 그 킹덤이라고 아시죠? 예. 네, 킹덤이라고 그 에이스토리에서 나왔던 킹덤이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또 인기를 끼얹었다가 킹덤 뭐 3인가까지 뭐 아신전까지 나온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또 만든 게임 개발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액션 스퀘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어허. 이것들은 영상도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또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연관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IP와 게임의 개발 능력의 싸움이거든요. 한국이 이거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하지. 제가 보기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리니지에만 자꾸 빠져 있는데 예. 리니지에 제외한 그 독자적인 IP를 가진 게임들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는 이거 가지고 또 뭘 만들냐면 이거 가지고 IP가 괜찮으면 이거 가지고 또 웹툰이 만들어지고 이거 가지고 또 오히려 이걸 기반으로 또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확장성은 예전에는 뭐 NFT나 뭐 어떤 코인을 연동해서 나오는 이런 기반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컨텐츠에 집중이 되는 거죠. 네, 컨텐츠에 집중이 돼서 그 개발 능력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본연의 게임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뉴프렉스는 왜 이렇게 길길이 뛰었어요? 혹시 차 소장님 뉴프렉스 길길이 뛴 이유는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왜 뛰었어요? 뉴프렉스는? 뉴프렉스는 뭐 하는 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타 좀 어렵게 말씀했어도 열심히 알아들어볼게. 맨날 쉽게 말씀하신데 그럼 제가 어렵게 영어로 했나요 제가? 한국말입니다 이거. 어렵게 얘기할 만큼 디테일하게 몰라서 몰라요, 맨날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해봐야 뭐 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고 거기서 글쎄 얘기지. 뉴프렉스 예. 뭐가 있어 갖고 이렇게 길길이 뛰는데? FPCB 애플 아니 FPCB 연성 회로 기판 연성 회로 기판. 예, 예. 이쪽에서 특화된 쪽이 어디냐면은 그 XR. XR. 예, 원래 그 오큘러스의 메타의 오큘러스 예, 이거 이쪽에 진입하기 시작하다가 오큘러스 2까지 나와서 예. 이번에 하반기 실적 이거 반영된다라는 쪽이었는데 예. 이번에 10월 11일인가요? 새 메타에서 새 기기 발표하죠. 메타에서. 예, 거기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추정. 예. 근데 들어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했던 거니까 제일 기기 잘하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한 게 200억대 좀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시총이 2천억대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확장성을 생각해서 만약에 내년에 뭐 애플도 뛰어들고 소니도 뛰어들고 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 회사가 그럼 기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기는 솔직히 PR 그렇게 많이 못 주겠습니다. 아주 성장이 얼만큼 될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그거 선에 한 시총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2천억대 정도면은 그걸 바라보고 지금 막 움직였던 상황들이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XR 기기가 많이 팔린다 라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밸류업이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래서 움직인 게 벌써 저렇게 길길이 벌써 뛰었고 네. 뭐 뭔지도 모르는 이진우 입에서 질문이 나오면서 저 종목이 언급이 되면서 인포메이션까지 언급됐고 그래서 우리 또 대부분의 또 그 종목을 뭐 관심이 없었거나 쳐다보지 않았던 분들이 한번 차트 펼쳐보니까 눈에 돌았고 그러면 이제는 또 조심해야 되는 단계네. 그렇죠. 예, 그거를 이게 우리의 레시피 아니야. 예. 예? 뭔가 이렇게 길길이 한번 뛰었고 길길이 뛰었으면 한번 관심이 있어갖고 한번 물어보고 네. 물어보면 또 우리 김민수 대표는 절대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요러 회사입니다 정도만 듣고 그리고 차트 보니 벌써 아찔하고 여기서 오케이 하면서 들어가면 쳐물리는 거고 그런 거죠. 처물릴 줄 알았던 금양은 계속 가네요. 와 그런 경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정도에서 네, 또 그 정도에서. 아니 저기 차수영 혹시 소카 보셨어요? 소카요. 네. 소카는 저희가 그 상장 이전에 한번 다뤘었죠. 한번 다뤘었죠 그때. 예, 소카 한번 다뤘었죠. 네, 네. 뭐 밸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말씀을 이미 저희가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뭐 소카 같은 경우 상장을 좀 했어요. 네. 상장을 했는데 소카가 과연 어떠한 그 기업 형태냐라고 봐야 되겠죠. 소카가 상장했을 때의 뭐죠? EV 세일즈 예. 기업 가치를 EV 세일즈라는 기업 가치를 했거든요. 그 예.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눠준 건데 예. 얘가 매출액만 있으니까 예. 보통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상장된 나라들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을 나눠준 그 숫자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버나 이런 것들이 2.3이 나왔는데 얘네가 지금 이제 그 인도네시아 고토를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세일즈가 있으니까 8배라는 배수를 갖다 붙여서 EV를 뽑아낸 거였었죠. 네, 네, 그렇게 네. EV를 뽑아냈는데 예. 거기를 처음에 이제 그 투자 보고서에 그렇게 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면서 우리가 6배 수준까지 받겠다. 네. 8배는 좀 너무했고. 기억이 난다. 그때 차소영 그때 저희가 이제 방송했던 내용이 거기까지고요. 그 뒤로 얘네들이 상장 보고서를 바꾸면서 우리가 가격을 낮춰주겠다 28,000원으로. 그래서 제가 역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3.9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기업 가치를 따지는데 그 세일즈 가격이 있으니까 기업 가치를 아니 누구는 2.2 갖다 붙이고 누구는 3.9 갖다 붙이고 누구는 6 갖다 붙이고 누구는 8 갖다 주고 그게 뭔 얘기예요? 아니 그냥 뭐 아무렇게 생각하다 아니야 야 우리 그냥 4배 받자. 뭐 이러면 되지. 무슨 그 박사급들 증권회사 그 IB 분들 모셔다가 장문의 그 컨설팅료 줘가면서 기업에 수수료 내가지고 그거 왜 뽑아내요? 그때 차소영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 좀 우리가 좀 봐줄게. 조금 낮춰줄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18배 EV 세일즈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기업 같은 경우 매출 구조가 소프트웨어가 60%, 소프트웨어가 거의 5대 5일 거예요. 5대가 소프트웨어가 나머지는 딴 쪽인데 얘는 목표가 소프트웨어를 간다라고 해서 걔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네. 소카의 소프트웨어 매출은 2%밖에 안 돼요. 그랩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그랩? 그랩 아니에요. 그랩은 이거랑 다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소카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 카카오 얘기했듯이 소카 공모도 앞으로 소카 같은 어떤 이런 스타트업 상장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한 걸림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켓컬린이 줄 서 있는 것들이 다 지금 과연 상장하느냐 여부 이제 얘기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시장이 저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봐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어디 활용하냐? 재무제표는 지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면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28,000원 공모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1,000원이면 그 가격 자체가 잘못됐든지 시장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시장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작가님이 소카 관련해서 제2의 크래프톤 되나라고 질문을 하신 왜 하필이면 또 제2의 크래프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크래프톤도 워낙에 공모가가 높았었나요? 높았었죠. 다 그랬죠 그때쯤에. 뭐 근데, 크래프톤, 하이브 뭐 다 높은 공모가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은 오히려 그 위치로 봐서는 뭐 여기서 설마 더 빠지겠어 싶은데 뭐 더 기대할 뭐가 없는 거예요 펀더멘털리? 있긴 있습니다만. 뭐가 있어요?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싸요 크래프톤 자체적으로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좀 일단 단일 게임에서 펍지라는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영향력 때문에 뭔가 비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은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컴투스랑 비슷해요. 컴투스가 하나 단일 서머너즈 워런 거 가지고 계속 한 10년을 뽑아먹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는 됐는데 돈은 버는데도 시장에서 평가는 그렇게 좋게 못 해줘요. 왜냐면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해봐 뭐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개발하는 과정 쪽에서 또 인건비나 뭐 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제대로 간당간당하기 시작하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레벨업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크래프톤이 준비하는 건 있긴 있습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이게 그것도 또
약간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콘솔 게임. 또 나왔습니다. 콘솔 게임. 네. 예. 흔들리시죠? 예. 12월 말에 출시합니다. 네. 네오 이제 그 피해 거짓도 거의 비슷한 때 출시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장르 쪽이 약간 이제 뭐 공포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울라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게이머들은 아는데 사람을 열받게 해요. 계속 죽어요. 다음 단계 갈 때마다 한 10번, 100번 계속 죽습니다. 근데 못 놓습니다. 못 놔요, 게임기를. 놓지를 못해. 네. 너무 어려운데, 뭐, 보통 보면은 그 소울라이크 장르 하는 사람들의 또 이제 그 인벤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막 이렇게 게임기 부서져 있고 그래요. 짜증난다고. 네, 그런 것도 막 올라가서 이거 몇 개째인데 막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쪽 게임 회사는 말 끌고 다니면서 시위하고 한쪽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기 부시고 우마무스메 얘기하시는데 예. 근데 그거랑은 이제 또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러면 게임기 회사를 사야 되는. 네, 뭐 하여튼 예. 그러면서도 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집중도는 결국에는 그러면서도 계속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집중도는 그러면 벌써 내가 하루에 뭐 2-3시간을 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게임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나 아니면 조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음악만 나와도 이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피하고 뭐 이렇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충성도로 바뀌죠. 그럼 이 충성도가 IP가 또 다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아, 이 표정 좋아요. 예, 소장님, 이 표정 아주 좋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레벨업하는 다른 IP의 변화가 나온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면 살아요?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 휴식 내지는 뭐 때로는 운동, 오락, 레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우리 셋 중에 게이머이신 우리 김민수 대표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게임의 어떤 순기능, 어떤 좋은 점, 뭘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나가시니까 아니 궁금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근데 그 집중도를 다른 쪽으로 환기시킵니다. 네. 거기 집중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집중도 측면 쪽에서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죠. 하루 종일 숫자만 보고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되는 걸 조금 이렇게 선회시켜준다. 그런 쪽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보면 제가 갖는 의문이 그겁니다. 소장님 던지신 질문이에요. 네. 과연 우리가 인간이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요. 몇 시간 자야 되고 몇 시간 기본적인 내가 뭐 먹고 씻고 하는 시간 보내야 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여가 시간이라는 것도 한정돼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자원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배분하느냐에 저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배분이냐? 내가 넷플릭스를 볼 것이냐, 유튜브를 볼 것이냐, 게임을 할 것이냐, 음악을 들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는 그 유휴 자원인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도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휴 자원에 대한 시간이 줄었어요. 근데 컨텐츠는 더욱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컨텐츠를 연결하는 것들이 저항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거 하나만 들으면 내 클릭에 따라서 게임했다가 영화 봤다가 음악 봤다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누르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개별 게임사, 엔터사들은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전 줄어든다고 봐요. 전체 파이에서 나눠 먹는 게 커져 보이니까. 왜 또 아닌데요? 왜 또 갸웃 하셨어? 아, 그걸 일단 다양 뭐 2부에서는 어쨌거나 아닌데요 소리는 한 번은 들어야 그래도 하루가 가는 거니까. 그럴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죠. 같은 게임사, 같은 엔터사라고 하는 되는 쪽은 오히려 쪽은 더 되고. 네. 나머지 탈락하는 쪽은 처참하게 아마 밸류도 줄 거고. 당연하지. 근데 이 시장이 식당 한 번 내가 식당도 했다고 해서 되는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게임에 했다가 떨어져 있던 제가 게임이 오면 얘는 또 떨어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평준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아니 지금 나오는 것들이 홀로 그 게임사가 오로지 그 게임으로 독주하는 게임사가 있나요? 예. 어떤 게임사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게임을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게임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약 게임 순위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위에서 5위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아니면 아니, 게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엔터로 확장하자고요. 모든 걸 다 확장해 버리면 네. 뭐 하여튼 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엔터 해봐야 뭐 트와이스 말고 뭐 딱히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아는 저 트와이스 말고도 뭐 아는 그 많으시냐고. 없어요. 오로지 트둥이 입장에서 트와이스. 이제 아니 그냥 네, 제가 아이디는 생략하고 네. 읽어드릴게. 게임의 숨기는 시간이 잘 간다. 재밌다. 성취욕이 달성된다. 릴렉싱. 시간 도둑. 싸게 먹혀요. 현질만 안 하면. 지루함을 이미 없앤다. 샀는데요. 팩은. 지루함을 없앤다. 네. 집중되고 잡념이 없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거기 나오시긴 하네. 두뇌 개발, 순발력 향상, 기억력 향상, 집중도 향상, 어디 뭐 여러 가지도. 나무 위키에서 떼오셨나 본데요. 야, 그런데 이제 홍규강님 눈 나빠진다, 중독된다, 돈 든다, 시간 뺏어간다, 시간 뺏긴다 뭐 이래. 눈 나빠지는 건 있습니다. 눈 나빠지는 거 있죠. 네, 눈 많이 나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게임사는 게임사대로 돈 벌고 아유 근데 이래 이제 점점 뭐 1년에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 판에 애들이 이제 게임도 이제 뭐 탑골공원이나 남산이나 뭐 지하철 이런 데서 막 이제 돋보기 이래 갖고 막 익하고 있어 시대가 곧 오네. 제 미래인데요. 닭골공원 모여라 이래서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씩 들고. 네. 예. 아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차수장님 어떠세요? 지금 투자 관점에서 뭐 지금 뭐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정리해야 된다 차원으로 보세요. 아니면 뭐 지금 올라가는 장에서는 그냥 가는 데까지 그냥 계속 그렇죠. 시장이 강할 때는 여기서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지레 없습니다. 겁먹을 이유 없다.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느끼는 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빨리 팔아버리려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런 단기 강세장에서 특히 더군다나 대형주 강세장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태조이방원을 끌고 왔었던 것 중에 꺾인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익 빨리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구분하시고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 마지막 30초. 차수장님 얘기 들었고. 저거 다 시켜놓고 저기 뭐 게임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30초 훅 이렇게 하시면 저거 어떻게 정리를 이걸 네 그냥 뭐 변동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변동은 네. 하지만 제가 노리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뭐 중간 선거 미국 정부간 선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자금을 추가 투입하려고 합니다. 너무 침 나오네. 제가 그걸 갖다가 방송에서 한번 한 달 전인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다가 최근에 이렇게 또 훅 빠지고 나니까 그거 갖고 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너 그때 뭐 선거 때까지는 안 빠진다 그랬잖아 했는데 뭔 말을 못 하겠지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